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 및 가계 빚 구조, 그러니까 가계 대출 규모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영끌족들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하는 게 7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5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 하는 3단계 DSR을 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좀 차등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결국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좀 두겠다.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또 느끼는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자, 쉽게 말해 이겁니다. 더 대출 못 받게, 빚 늘어나니까 네. 빚 늘지 않게 가계대출 더 못 받도록 옥죄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연소득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대출 한도를 내주게끔 하는 제도인데, 이제 방금 보셨던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래 금리 변동할 거를 미리 반영을 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자. 이렇게 되면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죠. 이게 작년 2월부터 1단계, 작년 9월에 2단계 도입됐다가 이제 올해 하반기 7월부터는 3단계로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예를 들어서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로 혼합형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기존의 2단계를 적용받았을 때는 대출 한도가 6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 3단계로 강화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한도는 5억 9천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3,300만 원. 전체 대출에서 한 5% 정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네. 아예 스트레스 DSR을 받지 않았었을 때와 지금 3단계를 비교를 해보면 전체 대출 한도는 1억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대출을 더 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가계빚이 더 늘지 않게 더 강화한다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질적인 그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집을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죠. 그런 전체 시장을 확대해 보면 주택 매매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죠. 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집값의 오름세가 좀 꺾이고 하향 안정화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마다 좀 달리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서울 수도권의 주택 시장을 과연 이 스트레스 DSR만으로 잡을 수 있겠느냐. 네. 부정적인 견해가 큽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난 3월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재지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시장이 자산가들 위주로 다시 한번 재편이 아하. 됐단 말이죠. 이들은 사실 대출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DSR을 3단계로 강화한들 실질적으로 강남권 주택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만 부담이 더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되네요.